저는 좀 특이하게 하는데, 네. 특이하게? 네, 신상품이라든지 아. 할인하는 상품들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빠르게 소싱을 할 수 있지 않았었나.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카나입니다. 오늘은 저희 셀링재팬 1기 수강생분께서 이제 매출을 달성하셨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장학금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매출을 달성을 하면 장학금도 수여를 할 겸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 구매대행 사업 진행하고 있는 서군이라고 합니다. 서군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부업으로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혹시 그러면은 본업은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본업은 부동산에서 중개보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네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업을 이제 선택을 하신 거구나. 네. 부업 중에는 되게 많은 종류의 부업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일본 구매대행이 엄청나게 쉬운 부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왜 일본 구매대행으로 좀 선택을 하셨을까요?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일이 많은데 솔직히 다들 이제 유튜브로 부업거리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매대행이라는 게 딱 어떻게 알고리즘에 떠서 보다가 갑자기 이게 딱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구매대행이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왜 일본이에요? 중국은 이미 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 코로나가 또 한창 심했을 때 네. 사입 쪽을 했던 친구인데 물건들이 문제됐죠. 들어오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제는 미리 다 해놨는데 물건을 받는데 뭐 6개월, 1년 걸리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어려워 보였다. 그래서 일본 쪽으로 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계신가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한 2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2천이면 굉장히 훌륭한 거 아닌가요? 순수익은 어느 정도? 한 250 정도 나오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훌륭한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저랑 깊은 대화를 나눠보진 않았지만 부업으로 제 강의를 들으신 지 지금 2달 반 좀 넘은 거잖아요. 굉장히 빨리 매출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달성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제가 실은 작년에 다른 데서 강의를 한번 들었었어요. 일본 구매대행? 구매대행을 한번 들었었고 이건 못 들었던 얘기인데 전에도 못 들었던 얘기. 한번 들었었다가 조금 별로 안 좋았어요, 수익이. 이런저런 다른 부업을 또 추가로 하다가 결국에는 저한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일본 구매대행 수익이 좀 잘 안 나왔어서 이래저래 다른 것도 좀 시도를 해보다가 다시 일본 구매대행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거고 네네. 어쨌든 강의를 2번 들으신 건데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초기 자본금은 어느 정도 드셨어요? 자본금은 솔직히 강의비 정도? 비용이 정말 많이 들진 않았어요. 사업자 내고 뭐 그런 거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결국에는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일본 구매 대행을 좀 해보셨었기 때문에 좀 빨랐던 거네요. 그리고 저는 2달밖에 안 되신 줄 알았는데 경험 쌓인 거 생각하면 그래도 한 4, 5개월 정도 차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두 번째 들으니까 확실히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지금 어떤 카테고리를 좀 주로 판매를 하세요? 지금은 이제 스포츠 자파 쪽, 혹시 축구와 의류, 액세서리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매출을 좀 이렇게 잘 내줬던 뭔가 기억이 나는 상품이나 상품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구화랑 골프화. 축구화가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많이 팔아봤지만 경쟁이 좀 극심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축구화 쪽이. 네네, 맞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같은 신발 쪽을 거의 저는 주로 하다 보니까 축구화, 농구화, 야구화, 배구화, 스포츠에 대한 신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 올린친다. 신발 위주로.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구매자분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카테고리가 약간 신발 전문몰 같은 느낌으로 고객들이 봐준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소싱은 어디서 주로 하세요? 소싱은 저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아무래도 라쿠텐보다는 공식 홈페이지가 조금 더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신상품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근데 공홈 말고도 그런 서드파티 업체나 이런 데들이 막 올려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도 또 상품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 데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소싱은 혹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계세요? 저는 좀 특이하게 하는데 특이하게? 작년에 원래 구매 대행을 시작했었다고 했었잖아요. 라쿠텐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너무 잘 알죠. 메일 광고성 메일 체크하는 게 있어요. 광고성 메일. 그걸 대부분 이제 해지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데
저는 그러는데. 네, 저는 그게 광고성 메일인지 몰랐어요. 아, 처음에는? 네, 근데 그거를 체크를 해놓고 구매를 했었는데 네. 메일을 항상 체크하거든요. 근데 메일을 체크하다 보니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고 그 라쿠텐 현지 스토어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제 신상품이라든지 아, 할인하는 상품들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상품류가 나오게 되면 네. 아무래도 공식 홈페이지가 제일 먼저 빠르고 그거 보고 처음에 이제 소싱을 하다 보니까 아, 처음에는 그런 거 위주로 했다. 네.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빠르게 소싱을 할 수 있지 않았었나.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출시된 거 말고도 곧 출시할 것도 막 알려주잖아요. 아, 예약 상품들도 많이 와요. 네, 보통 이제 보름 정도 전에 오는데 그걸 먼저 저는 보름 전에 올리게 되면 제 느낌상으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따로 연락을 드려요. 이게 다음 주에 나오는데 조금 기다리면 그 다음 주에는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올린 거는 보름 전인데 구매자분들이 받으시는 건 이제 보름 후가 되는 거죠. 일단 초반에는 그런 광고성 메일이나 이런 것들 이제 꼼꼼히 체크하신 거고, 또 다른 소싱법 같은 게 있으실까요? 좀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올린다든지. 한 번에 제가 올릴 때 그런 메일을 와서 봤을 때 신제품이 하나만 출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그렇죠. 축구화를 보더라도 신상품이 하나가 나오면 다른 시리즈로 해서 뭐 풋사라,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시리즈도 다양하게 해서 한 번에 나오면 뭐 많게는 20개? 뭐 이렇게도 나오다 보니까 다 한 번에 같이 올려드려요. 하루에 올리는 카테고리가 동일하게 올리겠네요. 카테고리나 상품을. 그것도 그런데 시즌별로 이제 색상 신제품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의류 같은 부분도 나올 때도 있고 액세서리 부분도 나올 때도 있고 조금 특이한 게 깔맞춤 좋아하셔가지고 아, 네. 네, 그때 같은 시즌에 나온 상품들을 같이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올린다? 네, 라는 네, 말. 맞습니다. 저도 이제 보통 수강생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때 고객들이 상품을 사는 이유는 너무 제각각이라서 다양하게 올리는 게 좋다. 수요만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식으로 좀 가르쳐 드리거든요. 좀 그런 부분을 좀 잘 적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좀 빨리 나올 수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떤 플랫폼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나요? 저는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 스토어. 거의 스마트 사용하고 스토어에서만? 왜 다른 플랫폼은 입점을 안 하셨어요? 이게 작년에도 시작할 땐 같이 한 번에 했었거든요. 저도 같이 하라고 말씀드려요. 왜 제 거 듣고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네. 저는 스마트 스토어가 좀 익숙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처음에 집중했었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늘려가려고 생각. 그래서 지금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품 업로드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세요? 보통 저는 스마트 스토어에 수동으로 올리고, 넥스트 엔진을 이용해서 다른 플랫폼에 좀 같이 넥스트 엔진으로 이제 업데이트하고 스마트 스토어 네. 상품을 수집해서 뿌리고 있다. 네네. 이제 시작한 거고 그거를.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 손에는 완벽하게 익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2달 반 정도가 지났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좀 하셨지만 지금까지 상품을 몇 개 정도 올려서 지금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지금 총 한 800개 정도 올라가 있는 것 800개. 같아요. 네. 부업인데 800개면 그래도 제 생각에는 많이 올리신 것 같아요.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안 좋아서 네. 아주 시간이 많다. 네, 생각보다. 요즘에 미팅도 많이 줄어들었고 네. 그래서 좀 많이 올릴 수 있었다. 네, 남는 시간에는 항상 업데이트 위주로 많이 해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플랫폼도 좀 늘리시고 상품 개수를 좀 더 투자를 하시면 결국에는 매출이 더 오르시긴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니까. 그쵸, 아무래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기 때문에 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광고나 마케팅은 좀 뭘 하고 계신가요? CPC는 저는 당연히 쓰고 있고요. 혹시 비용은 얼마 정도?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 하루에 10,000원? 네, 한 달에 10,000원 30만 원? 저번에 인터뷰하셨던 분도 딱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쓰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쓰면 저는 아직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다 보니까 네네. 적당히 그냥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그냥 한 20만 원, 30만 원 선으로? 네네. 광고는 그렇게 하고 마케팅은 또 다른 거 뭐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마케팅은 제가 운동을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신상품 메일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구매를 해서 실사용 포스팅을 합니다. 제 블로그에. 뭐 어떤 용품을 주로 구매하시는? 축구화도 하고요. 골프화도 하고, 야구도 하고. 운동 3개 다, 축구, 야구, 네. 골프를 다 하세요. 부동산 업을 하시면서 축구, 야구, 골프를 하면서 부업으로 일본 구매, 네. 사람이 가능한 건가? 골프는 거래처 때문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이제 같이 치자고 임대인분들이 조금 야구, 축구는 원래 했었던 운동이다 보니까 그럼 그게 일본 구매 대행 하시면서 되게 도움이 됐겠네요. 일본 구매
대행이 축구, 야구 이런 용품들이 잘 팔리잖아요. 도움이 많이 됐죠. 블로그는 혹시 수기로 그렇게 최적화 작업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블로그는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블로그 작업을 이미 하고 있었던 할 줄 아셨구나. 네, 상태이다 보니까 그거를 일본 구매 대행 상품에 이제 접목을 하신 네.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제 사용 후기를 올리다 보니까 올린 거는 거의 판매로 다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 링크 달아놓고 네. 그리고 CS도 많이 없고 문의가 오더라도 대응하기가 많이 편한 것 같아요. 상품에 대한 그냥 간략한 설명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 후기를 올리니까 제가 이제 골프 연습장 가서 골프 신고 있는 그런 거랑 야구 이제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걸 주로 올리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올리진 못하겠네요. 많이 구매를 하시지 않을 거니까. 그럼 반품 들어온 거 이런 것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품도 같이 하는데 많이 올려놨습니다. 많이 올려놨어요. 네. 구매를 많이 하셨나요? 구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부에 채널이 있다. 내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좀 단기간에 그렇게 매출이 나올 수 있던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유입이 잘 되니까. 유입도 솔직히 그냥 일반 제가 부동산으로 했던 유입보다는 제 거를 더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브랜드 제품의 실제 사용 리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발 같은 거는 솔직히 반품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사이즈 반품이 많은데 솔직히 저는 신어보고 이게 조금 작게 나왔다 크게 나왔다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대응이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구매 대행 저도 많이 팔지만 네. 저는 제 상품을 잘 몰라요. 직원도 모르고 그래서 네네. CS가 들어오면은 상품에 대한 설명을 라쿠텐 페이지로밖에 응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쿠텐 써 있는 저도 작년에는 그게 좀 아쉽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잘 되시니까 네. 고객들이 좀 믿고 사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출에 네. 좀 증대에 도움도 됐고. 자, 그럼 이제 일본 구매 대행을 그래도 진행을 어느 정도 하셨고 매출도 좀 달성을 하셨는데 네. 이제 느끼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본 구매 대행의 장점이 일단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장점은 솔직히 시간이 있으면 진입 장벽이 좀 낮다라고 낮다. 예, 그건 말씀드려야 좀 될 것 같아요. 단점일 수도 있죠, 근데. 장점도 장점인데. 네, 단점일 수도 처음에 뭐 사업치고는 있죠.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솔직히 중국 사입을 저도 생각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 사입 쪽은 마케팅 하는 부분 자체가 조금 힘들어요. 시계 하나를 팔더라도 이 상품에 대해서 블로그 마케팅도 해야 되고 컨셉도 따로 잡아줘야 되고 뭐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광고비도 많이 써야 되는데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브랜드를 접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마케팅이 되고 네, 있는 이미 브랜드를 통해서. 네, 이미 광고가 되어 있다 보니 알아서 좀 알고 구매를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보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네. 생각이 드셨다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하루에 일과랑 일하는 시간이 좀 궁금해요. 부업이신데. 물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좀 시간 여유가 많다고는 하셨지만 혹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전에는 제가 보통 한 10시 정도에는 출근을 해서 하루 일과를 보고 보통 이제 2시에서 3시 정도 퇴근을 하고 나면 네. 그때부터 이제 구매 대행 업무를 시작하고 있어요. 좀 일반 직장인분들보다는 시간 아무래도, 여유가 네. 그래도 좀 있으신 거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막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네. 그럼 일하는 좀 프로세스는 짜여져 있으실까요? 뭐 예를 들어 퇴근하자마자 어떤 일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무슨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일과가 똑같아요. 만약에 2시에서 3시에 퇴근을 하게 되면 CS나 주문은 나중에 합니다. 이것도 팁이 하나가 저는 일단 주문보다는 업데이트를 먼저 다 해요. 상품 등록을 먼저 다 네, 한다? 왜냐면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라고 하면 그거를 먼저 써버려요. 업데이트하는 시간에. 먼저 불태운다? 네, 맞아요. 먼저 불태운다. 먼저 약해. 불태우고 CS는 조금 솔직히 네. 중요하진 않으니까. CS랑 주문은 어차피 들어와 있는 거니 그렇게 먼저 업데이트를 한 후에 주문을 이행하는데 밤에 하게 되면 밤에 할인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몰랐는데 밤에 할인 밤에 할인을 더 많이 해요. 라쿠텐에서? 네, 11시에서 1시 사이에 주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할인이 그날 다음날 12시 59분까지 할인을 하는 상품이랑 할인이 시작되는 게 오전 12시부터 시작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꿀팁이네요. 네. 그럼 보통 5%에서 10% 정도 포인트 할인이나 쿠폰 할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날 겹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도 할인율이 더 큰 상품을 제가 찾아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쿠폰이나 할인 쿠폰이나 그런 이벤트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주문을 넣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보면 네.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다음 날에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끝나게 되는 거랑 맞물리게 되니까. 끝나게 되는 거랑 네, 맞물리니까. 네. 어쨌든 나름만의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계시네요. 부업으로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신가요? 부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힘든 거는 솔직히 이게 일을 한 가지만 하는 게 네. 솔직히 제일 좋긴 하죠.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능률도 떨어지고 좀 너무 많이 피곤합니다. 피곤하다.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작년에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다른 플랫폼에서 네. 그때 1기 수강생분 중에 되게 도라에몽님이라고 있어요. 저희 아. 사이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18시간인가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퇴근해서 새벽 3시인가 잤대요. 그러고 7시 출 그거를 그렇게 오래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사실 부업이 아니라 전업이 2개인 거예요. 그분은. 이제 어쨌든 이제 내 생활이 좀 사라지는 게 말이 부업이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부업을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업무 네네. 프로세스, 뭐 마인드셋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인분들 기준으로 보면 네. 6시 정도 퇴근하시잖아요. 그쵸. 그때부터 솔직히 2-3시간 정도 집중해서 딱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월화수목금토일이면 딱 정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3시간 근데 저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3-4시간. 근데 제가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구매 대행으로 부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2-3시간은 결과를 이제 빨리 보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한 4시간 정도는 쏟아야 되지 않나. 네네. 그럼 지금 좀 만족을 하시나요? 그래도? 전에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작년에 강의 들었을 때랑 지금 다시 강의를 들었을 때랑 네. 좀 많이 느껴지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게 접근 방식도 좀 달라지고 그런 게 있다는 네. 거죠. 그럼 이제 서군 대표님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궁금해요. 부동산 시장이 네. 솔직히 계속 지금도 안 좋고 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상하기가 힘들다. 네,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지금 전업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예 전업으로 네. 돌아설까? 이게 제가 큐텐 재팬도 얼마 전에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일본 구매대행 하면서 네, 그러니까 하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같이 해봤는데 이것도 솔직히 저는 지금 여태까지 매출이 400만 원 정도는 나왔어요. 수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혼자 공부하셨어요? 요것도 유튜브 찾아보면서. 재능이 좀 있으신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그래서 큐텐 재팬 하면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본업 쪽을 조금 부업으로 하고, 부동산을 오히려 부업으로. 네, 부업을 전업으로 바꾸면 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어느 정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유튜브만 공부해서 사실은 뭐를 시작해본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좀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좀 이따 장학금 수여도 네. 제가 현금을 뽑아놓은 게 없어서 계좌. 너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